정의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 대표이사 등 이제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뭐 사업 그 오너도 여기 포함될 수 있을 수 있고, 최종적인 인력과 예산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청과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 현장 소장, 공장장 이런 정도의 단계에서 사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이제 핫 이슈거든요. 여기 밑에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데 CSO, 일명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둔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제 면책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면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로 공법상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제 CSO는 이행 보조자일 뿐 최종적인 권한은 이제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대표이사 면책설은 CSO라는 이제 안전 보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질 경우에는 책임주의 및 책임주의에 따라서 이제 면책이 된 대표이사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의원 발의안에서 원래 대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또는으로 이제 입법상 그 문구가 바뀐 것이 둘 중 하나 책임을 지고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거기 때문에 면책이 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판단설은 이제 거의 대표이사 면책 부정설에 가까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에서 또는이라는 것은 이제 중첩적 의미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의 권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최종적인 결정자가 누구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의 규정 다음에 법률에 있는 것이 이제 중대산업재해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도급인 안전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빠진 것이다. 적용 범위는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제 이 상시 근로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되고, 이제 파견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검찰청의 의견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 법적 명확성의 측면에서 가장 다툼이 있는 것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입니다. 한번 이제 오늘 처음 이 법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호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법을 봤을 때 1호와 4호가 어떤 법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1호와 4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 3호는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이제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라는 의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모호한 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1호에 규정되어 있던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에 9가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토론문에 기재해 주셨고요. 그 내용으로는 1호는 시행령상 1호는 경영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하는 것. 2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3호, 그러니까 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3호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고 이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하고 절차를 마련하라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호에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해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 기준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전문 인력을 꼭 배치하라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7호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청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는 것이고요. 8호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그러니까 작업 중단이나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 매뉴얼들을 마련하고 조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9호는 도급 농역 시에 이제 능력, 수급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거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2조, 3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재해 개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어떤 재해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미한 재해까지도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대 재해에만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인데 중대재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에서 반복될 만한 여지가 있고 상당한 재해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 차원에서 나서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근데 지나치게 경미한 재해까지는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발표문에 썼습니다. 3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4호가 이제 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인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고 이것은 이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열거되지 않은 법령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게 경영인 측에서의 의견이고요. 관리상의 조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을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있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경영 책임자가 확인을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교육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라는 것이 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도급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5조가 있는데요. 제5조는 제4조에 원래 종사자의 내용의 수급인과 이미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보호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5조에서는 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4조와 5조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에 자세하게 기재했고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토론자분께서 또 토론하실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